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오늘은 금리 인하 뉴스보다 더 무서운 단어 하나를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대차대조표. 지금 시장은 겉으로는 금리 이야기만 하는 척하지만 진짜로 돈이 움직이는 곳은 유동성의 배수구입니다. 그 배수구를 여는 사람으로 케빈 워시가 거론되는 순간 레버리지 계좌는 체감 속도가 달라집니다. 금이 하루 만에 크게 흔들리고 은이 한 번에 폭락하고 비트코인도 크게 밀리고 달러는 갑자기 강해지고 원달러는 위로 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자랑이 아닙니다. 왜 한 사람 이름이 나오자마자 귀금속 코인 환율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튀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QLD TQQQ가 무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트럼프면 무조건 금리 내린다. 금리 내리면 유동성 파티 온다. 유동성 오면 나스닥은 다시 날아간다. 그래서 QLD TQQQ는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시장이 멘탈 나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트럼프가 뽑을 사람이라면 비둘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거부터 양적 완화를 싫어하던 매파 성향의 워시 이름이 튀어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깨닫습니다. 아, 금리는 내려도 돈을 안 풀 수도 있겠네. 아, 금리는 내려도 대차대조표는 줄일 수도 있겠네. 이 조합이 왜 무섭냐면 QLD TQQQ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이 오를 때는 행복합니다. QLD는 2배로, TQQQ는 3배로, 심지어 기분까지 배수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흔들릴 때는 하락도 배수로, 공포도 배수로, 손절 충동도 배수로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케빈 워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목적지는 딱 하나입니다. QLD TQQQ로 돈이 몰리는 곳을 따라가되 계좌가 찢어지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잡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쉽게 비유로 가겠습니다. 시장을 수영장이라고 치겠습니다. 금리는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더 나오거나 덜 나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기만 봅니다. 그런데 대차대조표는 수영장 바닥의 배수구입니다. 배수구를 열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도 수영장 물은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금리는 낮춰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대차대조표는 줄일 수 있다고 말하면 돈의 가격은 내려가도 돈의 양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돈의 가격이 내려가면 주식은 편해집니다. 돈의 양이 줄어들면 레버리지는 불편해집니다. QLD TQQQ는 이 불편함을 세게 느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닙니다. 행동 규칙입니다. 첫 번째 흐름. 달러가 왕이 되는 순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귀금속과 코인은 종종 이런 믿음 위에서 올라갑니다. 달러 가치가 약해질 것이다. 종이돈은 불안하다. 그래서 금은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장이 연준이 돈을 함부로 찍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순간 달러는 귀해집니다. 달러가 귀해지면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자산들이 흔들립니다. 그게 금은 코인부터 먼저 맞는 이유입니다. 그럼 나스닥은요? 달러가 너무 강해지는 구간에서는 글로벌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며 유동성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나스닥은 올라가더라도 상승이 깔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LD TQQQ는 여기서 사람을 태웁니다. 오르는 날도 불안하고 내리는 날은 더 불안합니다. 두 번째 흐름.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질 때를 보셔야 합니다. 단기 금리는 내려오는데 장기 금리는 버티거나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장 금리는 내려도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나 재정이나 공급 부담이 남아있다. 혹은 장기 자금 비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장기 금리가 버티면 기술주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생깁니다.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당겨오는 계산에서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QLD TQQQ 투자자가 해야 할 태도는 단순합니다. 나스닥을 사랑하셔도 좋습니다. AI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 금리가 버티는 구간에서 레버리지 비중이 과하면 좋은 기업을 맞추고도 계좌가 흔들립니다. 세 번째 흐름. QT가 다시 센 강도로 거론될 때입니다. QT는 한마디로 시장 물을 빼는 쪽입니다. 연준이 보유 자산을 줄이고 만기 도래한 국채를 다시 사지 않거나 혹은 더 강하게는 보유 자산을 시장에 내다 파는 쪽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시장이 이미 유동성에 적응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을 때 익숙해진 시장에서 돈이 줄면 먼저 흔들리는 건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QLD TQQQ는 QT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방향보다 변동성 관리가 핵심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바로 올라옵니다. 그럼 QLD, TQQQ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파티가 사라진 자리에 생산성 파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가 생산성 논리를 꺼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혁명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생산성이 오르면 물가 압력이 줄 수 있다. 그럼 금리를 낮춰도 인플레이션이 덜 자극될 수 있다. 이 논리가 힘을 가지면 시장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첫째, 그냥 돈의 힘으로 오르던 자산. 둘째, 진짜로 돈을 벌어내는 기업. 여기서 QLD, TQQQ가 유리해질 여지가 생깁니다. 나스닥의 상단은 현금 창출이 강한 기업들이 버티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I라는 테마는 말로만 AI하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올리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장면이 더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는 흔들리는데 어떤 빅테크는 실적으로 버티고 어떤 기업은 AI로 마진이 좋아지고 지수는 흔들리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그 회복 구간에서 QLD, TQQQ가 속도를 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전에는 물이 넘쳐서 다 같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는 물이 줄어도 헤엄 잘 치는 애들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QLD, TQQQ는 그 헤엄 잘 치는 팀에 베팅하는 무기입니다. 대신 무기답게 다루셔야 합니다.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QLD, TQQQ 투자자들이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뉴스 한 줄 보고 전량 매도하거나 전량 매수하는 겁니다. 레버리지에서 이 행동은 정답을 맞춰도 계좌가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배수로 들어오니까요. 두 번째 실수, 금리 인하라는 단어만 보고 안심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는 좋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강하고 QT가 강하면 그 호재는 반쯤 깎일 수 있습니다. QLD, TQQQ는 반쯤 깎이는 구간에서 마음이 먼저 찢어집니다. 세 번째 실수, 나스닥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 하나로 버티는 겁니다. 나스닥은 장기적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과정은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레버리지는 사람을 솎아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격을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리스크를 쪼개는 기술을 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체크리스트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대로만 하시면 뉴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뉴스가 기회가 됩니다. 첫째, 달러가 과열인지 진정인지 보셔야 합니다. 달러가 계속 강해지면 나스닥은 숨을 고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QLD, TQQQ 신규 매수 속도를 늦추셔야 합니다. 반대로 달러가 진정되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 금리가 튀는지 꺾이는지 보셔야 합니다. 장기 금리가 계속 튀면 기술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QLD, TQQQ는 심리 싸움입니다. 분할을 더 잘게 쪼개셔야 합니다. 장기 금리가 안정되면 그때부터 레버리지의 속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셋째, QT 관련 단어 빈도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연준 인사들이 대차대조표 QT 같은 표현을 자주 쓰기 시작하면 시장은 긴장합니다. 그때는 한방에 베팅하지 마시고 현금 완충을 남기셔야 합니다. 넷째, QQQ 기준의 21선을 보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 차트만 보시면 정신이 흔들립니다. 기준은 본주로 잡아야 합니다. QQQ가 21선 위에서 안착하면 QLD, TQQQ는 추세를 타기 쉬워집니다. QQQ가 21선 아래에서 헤매면 QLD, TQQQ는 매수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21선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21선 위에서는 보유와 관리, 이 두 단계로 단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익절 규칙을 미리 정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익절을 못하면 수익을 보고도 다시 뺏깁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일부 매도, 현금과 방어 자산으로 일부 이동, 이 규칙을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조정에서 다시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지금은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시장에는 3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관찰 모드, 기회 모드, 추세 모드. 관찰 모드는 달러와 장기금리와 QT 신호가 엇갈릴 때입니다. 이때는 신규 진입을 억지로 당기지 마시고 분할만 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들어가면 그날이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 모드는 공포가 쌓일 때입니다. 기사 제목이 세지고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욕하고 나스닥 끝났다는 말이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이때 달러가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장기 금리도 더 이상 밀어올리지 못하면 그때부터 기회가 생깁니다. QLD TQQQ는 공포 구간에서 분할로 모아야 합니다. 추세 모드는 달러가 진정되고 장기 금리가 안정되고 연준이 시장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신호가 쌓일 때입니다. 이때부터 QLD TQQQ는 진짜 잘 달립니다. 뉴스는 여전히 시끄럽지만 차트는 조용히 우상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기 자금 시장의 긴장 신호도 꼭 보셔야 합니다. 연준이 대차대 조표를 줄이다가 단기 자금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장은 흔들립니다. 이때가 레버리지의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유동성 경색은 하락의 속도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의 긴장 신호가 보이면 무조건 레버리지 비중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건 방향 맞추기보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파월 임기와 인준 타임라인 같은 정치 소음도 변동성을 키웁니다. 이 구간은 뉴스가 폭발합니다. 인준이 늦어진다. 청문회에서 흔들릴 수 있다. 정치 공방이 커진다. 이 소음이 시장 변동성을 키웁니다. QLD TQQQ 투자자는 소음을 수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음이 커질수록 분할 매수의 가격대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겁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규칙 없는 사람입니다. QLD TQQQ는 규칙이 있으면 최고의 무기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최고의 함정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금리 뉴스가 뜨면 대차대 조표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지부터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시장의 게임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